자, 최근에 마수다 미국 감세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얘기를 알아보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자, 트리플 B, BBB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네. 일각에서는 역 로빈후드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세안인데 실제 저소득층의 감세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감세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고 역효과도 예상이 되고 거기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일부 언론은 씹습니다. 네. 뭐 틀리다 맞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행동들이나 강경한 그 정책들 뭐 지금까지 뭐 관세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대외적으로 개입하는 국지적 개입,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뭐 이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이민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들 상당히 보면은 왜 저러지 이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지표는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 그 민감하다고 하는 주가 지수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뭐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약간 좀 위축되는 게 모호하니까 네. 뭐 이렇게까지 뭐 움츠러들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어떻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국내 시장의 거는 좀 이제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로? 예,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랬으면 뭐 관련돼서 이번 피해를 받는 섹터나 그런 쪽들이 낙폭이 컸었겠죠. 그러니까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관세. 예. 관세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다가올 거니까 네. 오늘 저녁 뉴욕은 쉬고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는 또 관세에 노출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오늘 조정받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랬었으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어야 되겠죠. 그래요? 네. 선물로 이용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거 보니까 그쪽은 일단 뭐 이제 그런 것 같고 예, 근데 아마 좋아요, 또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또 한국은 이제 레벨업 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상법 개정안 나왔는데 거기서 뭐 5가지 중에서 3개 이제 통과됐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좋게 보게 되면 또 개정해서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첫 마음은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요거 압축해서 보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내용들로 쭉 봤을 때 이번에 BBB 법안 통과돼서 이제 사인만 앞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 반응이 그러니까 어제 이제 거의 뭐 미국 경제 지표 나오는 거와 함께 동향을 보게 되면 달러 다시 강세로 가고요. 네. 예, 금리는 또 올라갑니다. 네. 그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안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내용들 쭉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고소득층과 함께 부자 감세에 대한 프레임들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영향력을 누가 많이 끼치느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위 1%. 네. 제가 이제 원고에 없는 네. 애드립을 치면서 들어가니까.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고대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감세법 통과로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된다. 그러면 네.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 K 배터리 여기에 영향이 어떠냐? 이거 이제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네. 그걸 풀어주시죠. 일단 이게 원고대로 가야죠. 예. 일단 첫 번째로는 내용들 보게 되면은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닌데 근데 이 과정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장기간 하락 횡보하면서 얼만큼 이 부분이 프라이싱 되느냐 이게 두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에서 나오는 주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게 주가가 이걸 통해서 또 급하게 또 밀려 내려갈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파장들은 생각보다 어떻게 K 배터리 3사부터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정확한 문구는 그거죠. 최대한 7,500달러 보조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세액 공제가 원래는 2032년 12월 31일 여기였었다가 이게 당겨져서 오늘 9월 30일이죠. 이번 때 거의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기대했었던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북미 쪽에서 전기차 커질 테니까 그거를 대비를 하면서 공작을 막 지어갔던 모습들이
일단 스톱될 수밖에 없겠죠. 네. 스톱되거나 아니면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자생적으로 나가는 변화 쪽으로만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딱 있죠. 굳이 내가 왜 전기차를 타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머스크 형님을 도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관계가 불편해지는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역시나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IRA 법안에서 들어왔던 내용들과 지금 이번에 BBB 원화로 나왔던 내용들은 정반대의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투자나 아니면 또 안정적으로 어떤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좀 없구나라는 쪽에 대한 자각이 다시 나와야 되는 것 같고 그거는 민주주의 하나의 단점이 아닐까요? 근데 이거 약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약간씩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 좀 아마 고민을 할 텐데 그러면 또 활로를 찾을 겁니다. 그 활로가 네. 어떻게 나가는지는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를 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의전차가 아마 그 비스트 네, 한때 왜 그 북한의 캐딜락. 김정은 예. 위원장도 막 태워주고 안에 보여주고 막 이랬던 네. 프라이슬러 거잖아요. 네. 디젤차인가 그럴 텐데. 그거 타는데 굳이 전기차 탈 필요 있겠나 싶긴 해서. 레저용이겠죠, 레저용. 레저용으로? 예. 자, 그러면은 그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면은 네. 전기차 수요가 또 휘청니까 이게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거 이게 좋은 법안은 아니고 전기차라든지 배터리한테 이미 그건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그거를 다 반영한 주가 아닌가 대충 이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실적과 그 정도의 변화를 볼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준까지도 더 안 나오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바닥이 아닌가 봐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남겨놓고 그러면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크고 있고 유럽 큽니다. 그래서 그게 견인하다 보니까 유럽과 함께 중국 같이 합치게 되면 한 20%대 후반 30%대까지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미는 5월달 기준입니다. 북미는 7% 하락했으니까 7% 역성장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는 그래 이 공장 완공되고 북미 쪽에서 이제 IRA 세액공제부터 투자 세액공제까지 모두 다 하게 되면 우리 수혜를 볼 거야라고 했던 부분들이 일단은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왔었을 때 그러면 거기서 투자 세액공제까지도 만약에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표에 반영되는 게 생각보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남을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걸 안고도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그대로 유지가 아는 수준까지 유지가 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체크를 할 변수들이 좀 많아졌다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트럼프 감세법하고 충돌 가능성? 충돌이 그러니까 그거죠.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나왔던 거는 그 당근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채찍입니다. 그런 쪽에서 완전히 내용도 공급망을 내재화시킨다라고 봤었을 때 똑같이 목표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다른 거죠. 아니면 너 관세 받는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번엔 그러면 관세 받기 싫어서 유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그래도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다라는 걸 배경을 깔고 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안 들어오면 너희만 손해지 이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이게 좀 골치가 아픈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기업들의 대응이 아마 좀 다변화될 수 있다 보니까 벌써 수출 동향에서도 나오죠. 수출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런 쪽에서 그쪽 말고 다른 쪽에 대한 확대를 시키느냐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관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직접 우리한테 영향이 있으니까. 결론은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가겠습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 뭐 내용이 좀 복잡하게 질문지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거의 제가 쓰면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원고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복합적으로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아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국산 관련된 쪽의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근데 이것도 탈피도 못해 있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2023년 기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거기서 자유롭게 나오느냐? 못 나왔습니다. 한 70%가 여전히 중국산으로 돼 있고 양극재, 목재 다 그쪽을 85%, 90%면 아직 공급망 완전하게 탈피를 못했는데 여전히 중국을 막아놓는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또 자체적인 공급망을 만들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거기다가 관세 때리면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혜택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황 자체적으로는 전기차와 관련된 쪽에 대한 정부 견인과 관련된 쪽들은 많이 아직은 부담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또 이번에 내용들 잘 보시게 되면은 상업용 리스 렌터카 관련된 쪽들도 예외 조항이 있던 게 폐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또한 축으로 갔던 분들도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K 배터리 3사가 가장 고민하는 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북미 쪽에서 투자 다 해놓고 그래서 2027년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좀 딜레이 됐습니다. 원래 2025년 올해가 기점으로 해서 막 돌아가면서 뭘 뽑아내려고 했다가 약간 또 딜레이 된 것까지 하게 되면 2027년까지 총 635기가와트시 그러니까 네. 5배 늘리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도 포드나 뭐 GM 마찬가지로 다 약간 뒤로 좀 밀리는 분위기고 새로운 모델도 지금 지연시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 쪽에서 아마 17개가 지금 단독 합장 공작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속 유지나 아니면 건설을 계속 하겠느냐 이런 것도 전면 약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6월 달에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북미 쪽에서 36% 줄었습니다. 이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약간 못한 건 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유럽이 잘 나가서 유럽 쪽과 함께 하이브리드가 잘 나가면서 이거를 커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북미 쪽은 이제 이만큼 어렵다라는 쪽들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 들어서 소외주란 관점 쪽에서 종목들이 막 올라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정도 한 2년 반 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3,000시대인데 주가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변화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5천간 되는데 배터리도 그러면 뭐 기아차도 뭐 현대차 기아차도 뭐 배터리도 오르지 않나? 뭐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네.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종합하게 되면 역시나 바라보고 있던 북미 쪽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다 됐어 끝났어라고 가기는 좀 어렵다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북미 쪽에서도 자구책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그럼 뭘 하게 되냐면 일단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네. 그나마 내연기관차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낮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LFP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됐을 때 LFP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또 다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런 쪽에서 기회인들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그쪽으로 보시되 너무 지금 이 상황들이 아예 다 끝난 얘기야라고 네. 보기에는 아직은 또 기업들이 조금 조정하거나 투자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변화될 얘기들이 많다. 이건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감세한 통과, 이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봤고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